PM이 검색 기능이 필요하다 정도를 의사결정하는 쪽에 가깝고요. 세부 정책들은 전부 다 UX 디자이너가 다 짜는 거죠. 이런 검색 정책이 안 해본 UX 디자이너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GPT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또 디자이너, UX 디자이너가 원지랩스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1년 조금 넘게 같이 일하고 있는데 근데 저거 다 하신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빨리 배우실 수 있는 분이면 굉장히 빠르게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다. PM은 오히려 사업적 웃긴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고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그냥 개발을 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저희는 개발 쪽에서 바이브 코딩을 굉장히 독려하고 코드를 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직접 코드 치는 건 이제 너무 위험하다. 딥리서치 아까 열심히 쓰셔서 시장조사 하셨고 챗GPT랑 이야기하면서 기획 잡고 얘한테 QA 리스트 뽑아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또 챗GPT한테 시키신 거고 지금 또 비질리 말씀해 주셨고 피그마는 원래 많이들 쓰는 거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또 재밌는 거 있나요? GPT도 저는 오퍼레이터랑 그 다음에 O3랑 그리고 딥리서치를 다 나눠서 쓰거든요. 그래서 GPT도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많이 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 혹은 중요한 모델링을 해야 된다 혹은 백엔드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O3랑 같이 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초안을 가지고 갈 때가 좀 더 많아요. 나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백엔드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백엔드 설계를 이렇게 했어. 그래서 뭐가 빠진 것 같아? 혹은 너라면 어떻게 다르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엄청난 리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빼먹은 것 같다. 알고리즘 설계, 백엔드 설계, 이런 설계는 그런 추론 모델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런 추론 모델과 설계를 한 거를 커서에 가지고 간 거죠. 내가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제 코드를 짜달라. 그럼 이제 코드를 잘 짜줘요. 전 제미나이도 많이 쓰는데 딥리서치 쓰는 것도 뭐 비슷하게 굉장히 잘하고 저는 제미나이로 요즘 해보는 게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면 코드 짜준 건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기 프리뷰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전국 비대지도 같은 거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얘한테 전국 비대지도를 만들어줘 해가지고 구글 맵 붙이고 다 만든 거예요. 태그도 붙고 이렇게 리뷰도 달리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미나이 2.5 프로가 개발을 진짜 잘한다는 평들이 있더라고요. 개발 너무 잘해요. 저 요즘에 2.5 프로랑만 개발을 하거든요. 원페이지로 만드는 것들,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스크린 세이버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웹페이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늘리고 저거까지 만들어준 거예요? 저 설정값까지? 네, 제가 팬시 웹사이트인데 뭐 스크린 세이버용으로 쓸 수 있는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달라. 네,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이펙트 이렇게 넣으면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그냥 이거 짜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놀 때도 재밌지만 간단한 프로토타입, 자기가 생각 딱 든 것들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바로 코드를 가지고 가서 아니면 바로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로 써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 이런 아이디어인데 이거 어떤 것 같아? 이런 굉장히 앞단에서의 이제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서로 얘기할 때 이럴 때는 제미나이 아예 어드밴스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들이 개발 환경 세팅해가지고 코드 짜서 머신에서 돌리고 로컬 배포해서 사람들 써보라고 하고 그게 다 없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 다 같이 써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전국 비대지도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니까 막 말로 하는 것보다 아까 만든 거 그냥 URL 던져주고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얘는 많이 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데빈이라고 제가 쓰는 툴 중에 가장 비싼 얼마입니까? 월에 500불 정도 할 거예요. 굉장히 비싸고 박 대표님께서도 디지털 월세를 많이 지출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슬랙에 들어와 있어요. 데빈이라는 AI 개발자거든요. 커서도 에이전트긴 한데 커서는 그래도 너의 개발을 도와줄게 가까우면 데빈은 그냥 개발자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거의. 그래서 도입이랑 난이도 측면에서는 제일 쉬운 게 예를 들면 코파일럿은 개발자들 할 때 뭐 자동 완성 위주로 많이 쓰고 커서가 잘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커서는 약간 좀 더 복잡해요. 그냥 커서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일도 좀 잘 줘야 되고 미리 정돈해야 되는 문서들이 좀 있어요. 대신에 이제 커서를 잘 쓰면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고 데빈이 그 분야의 끝판왕이에요. 데빈을 진짜 잘 쓰면 개발자 한 명 뽑은 효과가 나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맞아요. 누가 써야 되고 우리 개발 환경이 얼마나 표준화 잘 돼 있고 AI가 얼마나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냐에 따라서 데빈은 잘 쓰는 곳과 아예 전혀 못 쓰는 곳이 나뉘는 거죠. 이게 지금 데빈 컴퓨터거든요. 데빈은 가상 머신이 하나 생겨요. 자기 컴퓨터 세팅하고 필요한 방화벽 설정하고 이런 것들 얘가 다 자기 컴퓨터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을 다 하면 PR이라고 해서 우리 깃허브에다가
실제로 얘가 저는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라고 저희 깃허브에 그 코드 리뷰를 저한테 요청을 해요. 이제 제가 이 작업했는데 잘 했는지 검사해 주세요 라고 아예 저희 개발자로 들어와서 진짜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제가 여기 코멘트를 남기고 일 잘했네 오케이 하면 이게 저희 그 코드에 머지가 되면서 배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개발자처럼 일하는 거예요. 한 사람 고용하는 거 치고 $500면 굉장히 싼 거죠. 슬랙에 들어와 있고 얘만의 별도의 이런 독립 공간, 가상 머신들이 올라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 환경만 잘 세팅해주면 정말 한 사람 몫은 하죠. 근데 설정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긴 해요. 그 지금 원지랩스에서 대빈을 다룰 수 있는 정도의 숙련된 개발자는 대표님 혼자십니까? 한 명 더 있어요. 한 2명 정도가 대빈이랑 놀면 그래서 슬랙으로 얘기하다가 맨날 대빈 불러서 대빈 뭐 해? 뭐 대빈 우리 이거 하나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 농담을 해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말할 때마다 크레딧이 깎여요. 그래서 월에 $500를 내면 딱 크레딧이 주거든요. 그 크레딧 넘어가면 추가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랑 농담을 하면 얘 농담도 이제 돈을 받으면서 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개발자라서. 정말 잘 나가는 뭐 컨설턴트나 이런 분들은 한 10분 이야기 나눈 것만으로도 돈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좀 그런 친구군요. 근데 개발을 곧잘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다는데 얘는 그냥 큰 장점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럼 지금 개발을 하실 때는 대표님께서 대빈이라는 친구와 같이 좀 하고 계시고 아까 PM님께서는 비질리로 와이어프레임을 짜시고 오슬이랑 대화하시면서 커서의 주기 전 단계 코드 리뷰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 또 오퍼레이터한테는 반복적인 작업들 문서에 이런 걸 채워넣으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쓰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국가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내시기 전에 리서치를 할 때는 딥 리서치를 시키시고 원지랩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하는 방식 자체를 AI를 부려먹을 수 있는 문화로 쭉 만들고 계시는 건데 다른 회사들은 그런 식으로 AI를 되게 잘 쓸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맥킨지에서 AI 컨설팅 하시는 AX 컨설팅 하시는 분이 나와서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AI 전환은 기술이 아니다. 이건 그냥 일하는 방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핵심 요지거든요. 근데 꽤 많은 기업에서 AI 전환을 위해서 AI 박사 출신들을 뽑으시는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하는 방식 쪽이기 때문에 차라리 HR 쪽에 가까워요. 커서를 써보거나 대빈을 써보거나 하면 감이 잡히는데 전 핵심은 온보딩인 거예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가 들어와서 당일에 일할 수 있는 회사, 당일에 실질적인 실무를 볼 수 있는 회사는 AI 도입이 훨씬 쉬워요. 근데 신규 입사자가 들어와서 무슨 계정 발급받고 교육받고 뭐 어떤 거 받고 그거 다 해서 이제 한 몇 주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일할 수 있는 회사는 AI 도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걔도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군요. 사람한테도 뭔가를 주는데 오래 걸리는데 AI한테도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돈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전 정돈한다면 잡 디스크립션부터 정돈할 것 같아요. 우리가 뽑는 사람. 그 JD가 AI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될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하는 AI야가 JD가 돼야 돼요. 그래서 JD가 뭐 하면 사실 AI 에이전트 만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가 명확한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온보딩 들어왔을 때 이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계정과 뭐 툴과 권한을 줘야 되는지가 잘 정돈돼 있으면 그것도 AI 에이전트 만들기가 너무 용이해요. 데빈 세팅도 그렇고 커서 세팅도 그렇고 모든 AI 세팅들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일이 저는 AX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AI 연구하시는 분들을 뽑는 게 아니고 일하는 방식 전문가들이나 이런 HR 쪽 이런 것들 잘 정돈하실 수 있는 분이 AX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리콘밸리는 그 온보딩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한 달이 딱 지나고 나면 완전 자기 퍼포먼스를 풀로 발휘를 하지 못하면 바로 밀려나는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오면 그날부터 일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넷플릭스 사례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넷플릭스는 각 업무마다 그 업무 지침서가 너무 확실한 회사였잖아요. 첫째로 온보딩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게 이미 만들어 놨고 각 업무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곳이 실리콘밸리의 회사들인데 우리나라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AI 대체도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이 훨씬 빨리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와 실리콘밸리 회사의 지금 격차보다 앞으로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실리콘밸리는 해고도 작고 이제 채용도 작고 하다 보니까 JD를 잘 쓰고 뽑는 게 일이니까요. 언제든 일할 수 있고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온보딩 오프보딩을 예전부터 굉장히 잘 설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JD도 실리콘밸리부터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이미 고도화돼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뭐 공채로 뽑고 왕창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채용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그래서 온보딩도 아직까지는 집체교육스러운 온보딩도 많고 그런 것들이 AI로 전환하는데 사실 굉장히 큰 허들이 될 거예요. 언제든 사람을 갈아치울 수 있고 사람을 사람의 역할로 보는 것보다 기계의 일부로 보는 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그냥 부속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잘해놓은 회사는 정말 기계한테 시키기가 편한 거군요. 원지랩스는 원래부터 이런 파트타이머들이 많았던 회사라서 정규직은 뭐 8명 이전 파트타이머들은 왔다 갔다 이렇게 프로젝트로 또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온보딩이 좀 정리가 되어 있었고 전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하나 정돈이 잘 안 된 게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대빈한테 시키는 게 그거예요. 온보딩 자료 만드는 걸 대빈한테 시켜요. 다 돌아다니면서 너가 신규 입사자라면 어떤 문서가 있어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문서 작업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온보딩이 우리가 충분히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온보딩을 설계하는 것부터 AI랑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재밌는데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리더들은 지금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하는 회사로 바뀌려면 리더는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어디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발생하고 어디가 병목인지를 잘 찾는 것부터 일단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잘게 잘라져 있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뭉쳐주는 게 중요하고 그게 민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애자일 쪽에서의 그 흐름 관리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프로젝트 매니징 할 때. 그래서 흐름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UX 디자이너인데 너가 이까지 해보지 않겠냐? 너가 PM인데 여기까지 해보지 않겠냐? 그렇게 해야지 구성원들도 시장 경쟁력을 가져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 역할만 하다가 나중에 AI로 대체돼 버리면 그 구성원들의 미래도 불명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AI 툴 잘 쓰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고 리더가요? 리더가 적어도 판을 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가 판을 좀 깔아놔야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죠. 혹은 적어도 AI를 쓰는 구성원들이 있으면 독려라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 친구가 잘 쓰더라. 상도 주고. 네, 좀 보고 배워라. 아니면 공유 세션 한번 하자. 너 어떻게 쓰는지. 우리 앞으로 저거 다 해라. 뭐 계정 비용 처리해 줄 테니까 떠봐라. 라든지 이런 독려라도 해야 되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나쁜 리더는 AI랑 경쟁을 시키거든요. PM한테 이제 일을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일을 주겠지만 나도 일을 할 거다. GPT랑. 그래서 우리가 3시간 뒤에 맞춰보자. 누가 더 잘했냐. 그러면 회사 그만 안 두세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PM도 가지고 저도 가지고 오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넌 GPT에 뭐라고 물어봤어? 난 여기에 뭐라고 물어봤는데 비교해 보면 결과가 확 다르잖아요. 서로 배워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 저도 듣도 보도 못한 툴을 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그건 뭐야? 막 그럼 요즘에 이게 핫하다고 해서 써봤는데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서로 프롬프팅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공유가 되고 실질적인 업무도 제가 못 봤던 리서치를 같이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것들 이제 배우는 거죠. 점점 더 AI 잘 쓰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저도 배우는 거죠.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예전에는 코드도 이제 개발자한테 짜라고 하고 저는 막 이렇게 대빈한테 시키고 같이 막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다 보면 비교당한 직원이 짜증나니까 본인도 AI를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모두가 쓰게 만들게 되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경영 전략이랑 올해 제품 전략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또 GPT 돌려가지고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아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하는 게 맞냐?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다던데. 그럼 서로 굉장히 건전한 토론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환경인 것 같아요. 내가 AI한테 밀려서 내가 잘리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이나 건전한 토론이 되는 이 얘기 한다고 뭐 저 사람이 화내지 않을 거다. 이런 환경이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굉장히 사실 핵심인 거죠.
예전에는 선배들이 까라고 하면 까는 거였고 그 시대가 바뀌면서 그나마 선배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저 친구보다 경험이 많으니 이렇게 말싸움이 나거나 하면 내가 이런 걸 해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너보다 내가 많이 조사도 해봤어.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로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후배가 GPT 갖고 와서 싸우니까 내가 AI를 더 잘 쓰지 않으면 아니면 내가 GPT를 압살할 정도로 너무 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AI 못 다루면 내가 먹히겠네요. 선배가. 맞습니다. 내가 리더면 다른 구성원보다 AI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이거나 나만 알고 있는 컨텍스트를 잘 활용하거나 인 것 같거든요. 보통 리더가 되면 될수록 정보 접근 권한도 많아지고 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시장 환경이나 회사 상황이랑 재무랑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서 AI를 쓰면 구성원들은 부현이나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프롬프트를 계속 비교 제가 해본다고 했잖아요. 구성원들이 저를 보면서 제일 놀라는 게 그 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저것까지 물어봤을까? 맞아요. 저것까지 고려를 해서 일을 시켰을까? 맞아요. 저는 이제 구성원들 프롬프트를 볼 때 놀라는 거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 많이 물어보는, 그래서 서로 시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고 물어보는가가 리더는 결국 그래서 시야를 잘 확보하고 내가 어떤 걸 조합해서 물어봐야 되는지가 점점 이제 리더로서 중요한 역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까지는 곽 대표님께서 지금 원지랩스에서 AI 제일 잘 쓰세요? 요즘에 치고 올라오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직 뭐 중간 이상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의 이제 리더급 하시는 분들은 컴퓨터랑 PC 통신, 그 다음에 인터넷을 경험하면서 크신 분들이잖아요. 하다못해 대학교 가서 스타크래프트 정도는 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어린 사람들보다 툴 더 잘 다루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맥락을 예전부터 알기 때문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아예 처음부터 다루셨기 때문에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나 늙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마시고 AI를 적극적으로 배우시면 훨씬 더 지금 어린 세대보다도 넓은 시야로 이걸 다루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AI의 가장 큰 한계는 인풋 컨텍스트가 아직까지는 인풋 토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슬랙 히스토리 다 주고 해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된 컨텍스트가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AI 쪽에서는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어텐션을 두게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는 리더가 아직 잘할 수 있는 게 남아있다. 리더가 일을 줄 때 어떤 컨텍스트와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너가 이걸 해달라라고 일을 주는 거는 리더가 훨씬 잘할 수 있고, 리더는 어차피 일을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AI라고 일단 아무 때나 던져보지 말고 새로 온 신규 입사자한테 업무 주듯이 잘 정돈해서 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회사에서 가장 AI 잘 쓰는 사람이 금방 될 수 있죠. 그리고 핵심은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고 한 사람이 넓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는 뭐 글로벌 트렌드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가 이 역할까지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적어도 이런 1대1 면담하고 좀 커리어 설계해주고 확장해주고 병목되는 지점 해소해주고 그런 거라도 하면 AX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직접 AI를 다루진 못해도 어떤 AI 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요새 이런 AI 툴이 직장인의 어떤 역할들을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지 그런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너도 한번 써보는 거 어때? 그걸 써가지고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역할까지 한번 확장해보는 게 어때? 그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면 조직에 이제 AI 적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처음에 이제 그런 거 시키실 때는 시간도 좀 배분을 좀 해주시고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피드백 사이클을 평소보다 훨씬 더 짧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이런 해외 리서치 맡기면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면 그럼 해와 해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주잖아요. 저는 보통 2-3시간 얘기하거든요. 이 일을 주고 어차피 AI가 하는 건데, 그래서 피드백 사이클을 훨씬 더 빨리 가져가는 게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다 아니다를 더 빨리 줄 수 있어서 시간을 무한정 주기보다는 더 짧게 많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적은 횟수로 길게 주는 게 아니고 많은 횟수로 짧게 주는 피드백 사이클을 가져가는 게 AX 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돼요. 너무 이게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업무를 요새 받으면 예전에 4시간 걸리는 거였었다고 하면 받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10분 있으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갖다 드리기에는 좀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3시간 동안 고민을 해요. 일부러 아날로그로 더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더 이상 더 나아지지가 않아요. 10분 만에 나온 거 그대로 결국은 드리거든요. 이게 시간의 낭비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4시간 걸리던 거를 지금은 일을 준 다음에 한 30분 있다가 얘기해보자. 이거 이렇게 한번 더 발전시켜볼까? 그 다음 방향으로 가보자. 그럼 4시간 동안 예전에는 한 단계 가던 걸 이제는 한 5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피드백 사이클을 훨씬 더 잦게 만들어야 되고, 더 리더가 구성원한테 일을 줄 때부터 이거를 2시간 있다 보자. 거의 그 수준으로 짧게 가져가는 게 훨씬 좋아요. 저희 얼마 전에 김덕중 소장님께서 AI 툴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이유가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라고 하셨는데, 뭐 빨리 퇴근까지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같은 시간 내에 일을 훨씬 많이 해야 되네요? 열심히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개인의 생산성이 확 올라간다는 얘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고, 잘라서 쪼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8명이 8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이제 원지랩스 회사로 돌아가면 지금 병목이 저란 말이에요. 외부 프로젝트, 내부 프로젝트 합치면 거의 지금 한 20개가 돌아가니까 지금 계속 리뷰만 하거든요. 근데 또 리뷰 사이클이 짧으니까 하루 리뷰를 몇십 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려요, 제 리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일찍 퇴근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저희 개발자들은 프로젝트 이렇게 많이 돌리는데도 계속 할 일 없다고 맨날 운동 가고 있고 몸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리더가 제일 피곤하겠네요. 이거. 결국 피드백 사이클을 자주 갖고 가는 것도 리더가 피곤한 거고, AI를 누구보다 잘 다뤄야 되니까 그것도 리더가 피곤한 거고, 거기서 병목 현상을 어디에 흐름이 막히고 있는 건지 발견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조직도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리더가 더 여러 명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이제 PM들을 다 리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획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으니까, 정책 정의하고 없어졌으니까 PM을 점점 리더로 만드는 그런 설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PM 교육을 엄청 열심히 해요. 원지랩스에는 어쨌든 개발자랑 디자이너만 있으면 이제 프로젝트가 가능한, 근데 이것도 점점 줄어들면 나중에는 뭐 개발자만 있으면 가능한, 혹은 디자이너만 있으면 가능한,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구성원도 AI를 잘 써야 되고, 리더도 AI를 잘 써야 되고, AI라는 게 한 번 나와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버전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배우는 거를 원지랩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다들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자랑하듯이 가지고 오는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너 이거 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저희는 진짜 많거든요. 이거 나왔는데 이거 써보셨어요? 이거 저 이렇게 해봤어요. 뭐. 나오자마자 거의 1-2시간 만에 저희 슬랙방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가 되어야지 항상 이거를 빠르게 적용하고 해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게 누구 이제 AI 담당관 해가지고 너가 매일 리서치 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퍼뜨려줘 라고 하면 사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내가 얼마든지 그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막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누구보다 빨리 적용을 잘 할 수 있고, 이게 공부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훨씬 재밌게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이 나왔습니다. 리더부터 막내까지 AI를 덕질하라. 좋은 것 같은데. 그래야만 이 회사가 정말 AI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시작은 AI 박사님 모시는 게 아니라 HR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 B2C는 마이타로를 시작으로 해서 기능이 200 몇 개가 붙었다고 하셨고, 그리고 B2B는 제가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한 3개 정도의 프로덕트가 있던데, 그 3가지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솔루션은 뭐 어떤 거 좀 공급하고 계세요? 저희는 커머스 플랫폼이나 이런 곳에서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뭐 상세 페이지 디자이너나 뭐 배너 디자이너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또 제가 아직까지는 실험적이긴 한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이제 AI Can이라는 프로젝트고요. 그게 이제 제 영어 이름이 Can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드는 프로젝트고, 아까 리더를 여러 명 둬야 된다 그러더니 결국은 복제하시는군요. 데빈을 써보니까 데빈이 AI 에이전트의 미래겠구나 싶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데빈은 코딩을 해주는 개발자 에이전트면 마케터, 아니면 데이터 분석가, 디자이너, 모든 AI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슬랙에 초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가 구글 계정도 가지고 피그마 계정도 가지고, 그럼 걔가 일하면서 이메일도 보내고 뭐 여차하면 화상 미팅도 참여해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머지 않았거든요. 기반 기술들은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온보딩, 오프보딩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고 정돈하는 컨설팅과 더불어서 AI 캔을 한 명씩 파견해드리는 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슬랙에 AI 캔을 이렇게
넣어드리고 같이 한번 일을 해보셔라. 그런 B2B 쪽에서는 파견형 AI 에이전트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곽 대표님이랑 가끔씩 연락할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너무 바쁘셔갖고 메시지나 이런 거를 저녁에 한 번에 딱 읽으신다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라고 하셨잖아요. 쓸데없는 데 시간을 뺏기지 않고 딱딱 시간 나누셔갖고 지금 하루에도 몇 개씩 의사결정 하셔야 되고 하는 거다 보니까 8명이서 80명분 일을 한다, 800명분 일을 한다, 이게 진짜 저희가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하루에 훨씬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셔서 자주는 못 나오시겠지만 저희가 또 한 6개월 정도 후에 다시 또 모시면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끔가다 큰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